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초등임용 25개년 기출분석 원포인트 강의. 오늘은 도덕 세 번째 시간 교육과정 부분인데요. 도덕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영역과 내용 조직 원리입니다. 2001, 2009, 2010, 2011, 15, 17, 24 학년도까지 총 7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덕과 이 교육과정은 크게 내용 체계표랑 내용 조직 원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영역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의 내용 체계표와 함께 핵심 가치 당연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영역명이 왜 바뀌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배경이 바뀐 만큼 바뀐 그 영역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치관계 확장법이라는 정말 중요한 내용 조직 원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과의 관계는 바로 이제 2년 전에 출제가 되었죠. 자신과의 관계 24학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성실, 이 핵심 가치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타인과의 관계는 1호와 17에 각각 2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핵심 가치는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정의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자연과의 관계는 11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책임이 바로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 배경이 그 영역 명칭의 변화, 그 내용이 교육과정 설계 개요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연 초월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로 바뀌었는데 이 초월에 있던 내용이 자신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월 문제도 주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실존적으로 부각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 초월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로 영역 명칭이 변화가 됐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영역명 수라고 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도덕과 내용 조직 원리는 은근 자주 나왔어요. 09, 10, 15 총 3번 나왔는데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에서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 설정 기준은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관계의 확장에 주목하는 가치관계 확장법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계 확장법은 도덕과의 핵심 질문인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관계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는 방법이자 원리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가치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라는 네 영역으로 설정이 되고 가치관계의 확장은 자신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자신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멋진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개년 기출 속에서 한번 출제 패턴을 발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예체능편 333에서 336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영역과 내용 조직 원리와 핵심 가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핵심 가치는 24에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내용 조직 원리는 09, 10, 15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영역은 01, 11, 15, 17 총 4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당연히 핵심 가치 출제될 가능성도 높고 내용 조직 원리도 출제된 지 10년이 넘어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역명도 쓰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리를 해봤는데 각 영역의 중점 사항이에요. 말씀드렸듯 자신과의 관계는 2사에 바로 출제가 되었었고 타인과의 관계가 1호와 17에 명칭 쓰는 것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는 01에 출제가 되었고요. 자연과의 관계는 11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로 직전에 출제되었던 것보다는 오랫동안 건너뛰었던 이 나머지 세 영역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만약에 영역에서 나온다면 높겠고 그 다음에 내용 조직 원리도 교육과정 설계 개요에 구체적으로 명칭이 명시가 된 만큼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01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과는 일치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 발문만 보게 하기 위해서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과정한 내용을 주고 영역을 묻는 이런 스타일을 보라는 거예요. 2009학년도에서도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내용 조직과 방법 물어봤는데 이때 당시 이제 환경 확대에 따른 통합의 원리라는 표현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가치관계 확장법이 되겠죠. 다음 2010학년도 보시면 이 가치관계를 포섭하는 원리, 가치관계 확장법 이미 나왔고요. 이 선지 부분은 사실 지금의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정말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수준에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011학년도 보시면 마치 이제 01에서 과정안을 주고 영역명을 물었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뭔가 생명에 대한 걸 다루면서 지금 영역을 물어봤죠. 영역의 주안점을 서술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긴 쉽지 않고 지금은 대신 이제 영역명을 쓰게 할 가능성은 높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15학년도에서는 영역 중에 어느 영역에 해당하냐 라면서 과정안을 주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안, 수업 흐름을 보고 영역을 쓰는 문제가 3번 나오고 있잖아요. 01과 11과 지금 1호에서 지금 과정안 혹은 수업 내용을 주고 영역을 묻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덕과 내용 체계표를 막 정확하게 토시는 안 틀리고 외운다기보다는 이 말씀드렸던 요 내용 부분이 있죠.
생명, 자연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아, 자연과의 관계구나. 공정한 사회, 디지털 사회, 통일, 인권 이런 내용 나오면 아, 사회 공동체의 관계구나. 가족, 친구, 타인 공감, 인공지능 로봇 친구, 다름 존중 이런 내용 나오면 아, 타인과의 관계구나. 그리고 자주적, 자기생활 반성, 정직, 정성을 다하는 삶 이런 내용 나오면 아, 자신과의 관계구나. 요 정도까지는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어려운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만 보고 아, 이게 뭐와 관련된 영역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친구 사이의 우정과 예절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영역명이 되었고, 이걸 구성하는 방식 또 나왔네요. 네, 가치관계 확장법 또 나왔습니다. 다음 2011학년도에서는 지금 이제 아저씨 아주머니와 준호 성민이와의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사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학년도에서는 핵심 가치를 물어봤는데요. 자신과의 관계 핵심 가치가 뭐냐 해서 성실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01111517 지금 다 어떤 수업의 과정을 보고 수업의 내용을 보고 영역을 떠올려야 됐던 영역 명칭을 쓰든 뭐 주안점을 쓰든 떠올려야 됐던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용 조직 원리 같은 경우에는 091015에서 이제 가치관계 확장법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의 파생에서 핵심 가치가 2사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두 가지 방향에서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사고를 이렇게 방향을 연습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내용 체계표를 통한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장면을 보고 어떤 영역인지를 떠올리려면 그 장면에서 나오는 그 가치 덕목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영역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지식의 내용 요소의 키워드 정도는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함께 풀면 좋은 인고 원포인트 봉투 모의고사 문항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리패키지 2부의 6회 A형의 9번의 1번 딱 한 문항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도덕 마지막 강의인 학자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학자에서 물론 이제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통합적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지만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학자 이렇게 조합을 묶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